문재인 대통령의 전직은 외교관이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의 리커창하고의 한시대화. 진짜 너무 멋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오늘 그 문재인 대통령 역할을 하시고요. 예. 그다음에 제가 리커창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한시 낭송으로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화 덕방 불시춘이요. 백화제방 춘만원이라. 어머나. 왜요? 아. 왜요? 그럼 이걸 또 저는 춘강수 성지 중국어로 읽으신다고 이러신 거예요, 지금? 뭐 그런 건가요? 봄이 오면 강물이 먼저 따뜻해지고 강물에 있는 오리가 따뜻한 봄을 느낄 수 있다는 예. 말이 있다. 아, 너무 멋있어요. 요건 이제 리커창의 이야기고, 춘강수, 봄이 오는 강물, 그다음에 따뜻해진다 이런 뜻이죠. 앞, 오리가 먼저 한다 이런 뜻이고요. 저는 이번에 오리 앞자를 외웠네요. 갑자에다가 세조자 붙어 있는 거고요. 네, 오리 앞. 근데 이제 문 대통령은 고금 현문이라 그래서 원래 제목이 석시현문이라는 책이에요. 그 네, 명나라 때 네. 명나라 때 어떤 유생이 찬집, 그러니까 모아가지고 만든 어떤 일종의 그 명언집 같은 거 그런 네. 건데 그거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꺼내신 거거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하신 얘기가 아니고 네. 2014년에 시진핑이 한국에 옵니다. 그 당시에 박근혜 때. 네. 그때 중국에서 먼저 조선중앙동아회 기고를 해요. 그 해가 한중 수교 22주년이었고요. 네. 중국인들 엄청나게 몰려들던 바로 그런 시기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시진핑이나 그 트럼프 같은 경우는 나라를 방문하고 그럴 때 이렇게 이번에 트럼프처럼 일본, 한국, 중국 이렇게 거쳐가잖아요. 네. 그 당시 시진핑은 단독으로 한국 1박 2일 방문했었는데 그때 그 기고문의 제목이 뭐냐면은 새잎 주고 집을 사고 천냥 주고 이웃을 산다. 그 기고문에 들어있던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이제 그 당시 분위기가 좋았을 때고 그 시진핑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굉장히 공을 들이던 바로 그런 시기고 그 시진핑이 국가 주석으로 취임한 게 그 전에 2013년 3월달이었기 때문에 한국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했는데 나중에 사드 같은 걸로 완전 배신당하는 뭐 그런 거죠. 그런 거죠. 근데 그 시진핑이 진짜 좋아한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제가 중국 가서 들었던 얘기인데 시진핑이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 운동을 꽂혔었대요. 그래서 그의 딸이라 박근혜에게 잘해준 건데 그게 좀 오독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배신당하신 분이 또 한 분 더 계시죠. 우리 김대중 대통령 잘해주려고 엄청 노력했잖아요. 좀 짠하게 예. 생각하셨겠죠. 그러면 이제 박정희 동상을 중국에 세우면 되겠네. 진짜 기발하다, 기발해. 그다음에요, 그 리커창이 읽은 시는 소식의 시. 소동파. 예, 맞습니다. 예, 소동파 소식의 시입니다. 해숭춘강 효경. 그 예. 아까 그 앞에 구절이 뭐냐면은 중국어로 해볼까요? 주괴도화 삼량지. 대숲 밖으로 복사꽃 두세 가지 피었고. 대숲 밖에 복사꽃이 복숭아꽃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괴도화 대나무숲 밖에 복숭아꽃이 삼량지 예, 두세 가지로 피었다. 봄이 왔다는 것을 이제 그 형용하는 바로 그런 한시가 되겠습니다. 읽어보세요. 제가 해석할게요. 주괴도화 삼량지. 대숲 밖으로 복사꽃 두세 가지 피었고. 충강순한 앞선지. 봄강물의 따뜻함은 오리가 먼저 아네. 루호만지 노아단. 쑥은 땅에 가득하고 갈 때는 아직 짧은데 정시하던 욕상시. 지금이 곧 보고가 올라올 때인가 보구나. 그냥 좋다. 술 그냥 한 잔 좋고 곁들여야 되는데. 먹을 게 두 개나 들어가잖아요. 네. 오리고기랑 보고. 보고랑. 이 마지막 끄트머리 부분에 욕상시가 갑자기 십상시가 생각이. 아, 그분이요. 선거 때 이제 선거운동 한다고 옷을 입어보면 의사 옷을 입으면 의사가 되고 군인 옷을 입으면 군인이 되고 택시 운전사 옷을 입으면 택시 운전사 아저씨가 되고 이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팔색조 같은 어울리지는 않지만 이 표현이 정말 안 어울리는데 팔색조 같은 느낌이 있는 분이에요. 뭐를 딱 입어도 그냥 한 30년 그 일 한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정치권 최고의 문바의 저요? 표현답습니다. 문상문바. 그렇죠. 저는 냉정하게 사실만 얘기하는 스타일이어갖고 그런데 예. 정말 외교를 솔직하게 잘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외교라는 게 사실 전문 분야일 수 없다. 결국엔 태도 문제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을 얼마나 공들여서 연애랑 똑같아요. 외교 관계라는 게 연애랑 똑같아요. 맞아요. 그 정치도 연애랑 똑같고요. 유권자에게 표 받는 거 연애예요.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에 그런 태도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외교도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네. 이제 뭐 이건 뭐 정밀 분석할 건 사실 없고요. 그냥 잘한다. 그러니까 사드 문제 같은 것들이 물론 중국의 필요성도 있습니다. 중국 자체도 한국과 관계를 다시 개선해야 될 이유들이 여러 가지로 있긴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식으로 풀고 뭐 김정숙 여사도 그게 이제 조금 더 내조 비슷하게 도와주시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서 어느 날 갑자기 순식간이란 말이 편히 좀 할 정도로 한중 관계가 협약 무드가 딱 되고 그래서 지금 다시 뭐 중국 여행객 받고 있고 그쪽에 한류 스타들 들어가서 지금 방송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순식간에 풀려버리더라고요. 이렇게 쉬운 걸. 이렇게 쉬운 게 아니죠. 지금 돌아보세요. 그동안에 얼마나 그 문재인 사드 해법 있다더니 뭐 하는 거자 국내 언론이 얼마나 흔들었는지. 근데 지금 까먹으시면 안 돼요. 이 한중의 해빙 무드가 한미 관계를 그 문제 되게 하면서 풀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미 관계는 더 결속됐고 트럼프 스타일에 맞게 그러니까. 전략 무기를 들여오겠다.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그 단단한 한미 동맹을 기초로 한중 관계가 해빙 무드를 보이고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군용 외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스타일이 이거였어요. 시진핑도 트럼프도 한국에 대해서는 오히려 잘 보이려고 하는 느낌이 좀 있고 아베만 약간 좀 패싱하는 그런 느낌. 아베는 패싱해야죠. 그거는 의도한 거라고 보이시죠? 네, 저는 그건 의도라기보다 신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독도새우 같은 것도 의도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용수 할머니도? 그건 당연히 지금 한미일 동맹이 이게 군사동맹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을 이용수 할머니와 독도새우로 트럼프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북한도 우리의 위협이지만 당장의 영토 분쟁을 하고 있는 독도 영토 분쟁을 하고 있는 일본은 우리의 직접적인 위협이에요. 영토를 위협하는 나라거든요. 그리고 그 이용수 할머니 그 위안부 문제는 우리가 36년 일제 침탈을 받았다는 것의 상징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군사동맹을 맺을 수 없는 사이다라는 걸 극명하게 보여준 거고 저는 계산되고 의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긴 뭐 우연치 않게 그럴 리는 없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분이 진짜 많이 생각하고 진중한 분이거든요. 그리고 그 저는 감히 이제 광해군의 균형 외교부터 참여정부의 동북아 균형자론 그것이 문재인에 의해서 실현되는 과정인데 그 과정이 이제 원석처럼 노무현 대통령이 원석같이 했다면 이분은 아주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굉장히 세련되게. 놀랍게 네. 보고 있거든요. 놀랍게 네. 보고 있는 게 어떤 한 인간이 여러 가지 고초를 겪어 대통령이 되는데 아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없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게요. 네. 철학이에요. 철학. 외교에 대한 철학인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닮고 싶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한 적이 있거든요. 네. 사람들을 대할 때의 문제도 이런 건데 일방적으로 미국 편만 드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무식한 외교가 한국에 준 피해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 네. 근데 그 사람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어떤 국가의 대표가 하기 나름으로는 트럼프도 와서 문재인 패싱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뭐랄까 시진핑도 트럼프도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어하는 분위기 만드는 건 자기 하기 나름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반성해야 될 사람들은 자유한국당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미국 갔다 와서 그 북한에 대한 미국의 선제 공격이 임박한 느낌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공포 마케팅 하는 거, 이런 태도부터 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가장 한미 동맹을 분열시키는 요소 중에 하나가 보수 언론입니다. 근데 저는 참 웃기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트럼프가 코리아 패싱 없다고 말하는 상황. 얼마나 언론이 코리아 패싱 한다고 난리를 쳤으면 트럼프까지 그렇게 말을 하고 가요. 그리고 국회에서 트럼프가 연설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없는 일이다. 이것도 백악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옹호해주면서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하고는 어떤 신뢰관계를 좀 쌓았다라고 보거든요. 줄 건 주고. 그러니까 뭘 주면은 꼭 준 거 갖고만 이야기하더라고 사람들이. 근데 반대로요. 시진핑과의 관계는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중국 방문이 확정됐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웬만한 것들은 다 마무리가 되겠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결론적으로 중국도 북핵에 반대하는 입장이고. 네. 그래서 뭐 오늘 방송하는 중간에 미국에 무슨 발표가 있다는 얘기까지 들었는데 그게 경제 제재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건 북한을 이런 식으로든지 압박해서 최소한 뭐 비핵화로 가는 어떤 굉장히 많은 난관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일단은 네. 만들어 놓은 걸 어느 날 갑자기 없앨 수는 없는 거고 이런 관점들을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은 뭐 국정농단으로 만들어진 적폐도 적폐지만 외교적으로도 굉장히 풀 문제가 너무너무 많은 상태인데 지금 첫 단추를 잘 꿰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차분하게 잘하실 겁니다. 저는 늘 주장하는 게 차분하게 잘하실 거다. 그 사이 못 기다리시는 분들이 이제 뭐하냐, 왜 표현이 애매모호하냐, 모호성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결론적으로 풀어내요. 그러니까 외교는 모호한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이라 박근혜에게 잘해준 건데 그게 좀 오독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배신당하신 분이 또 한 분 더 계시죠. 우리 김대중 대통령 잘해주려고 엄청 노력했잖아요. 좀 짠하게 예. 생각하셨겠죠. 그러면 이제 박정희 동상을 중국에 세우면 되겠네. 진짜 기발하다, 기발해. 그다음에요, 그 리커창이 읽은 시는 소식의 시. 소동파. 예, 맞습니다. 예, 소동파 소식의 시입니다. 해숭, 춘강, 효경. 그 예. 아까 그 앞에 구절이 뭐냐면은 중국어로 해볼까요? 주괴도화 삼량지. 대숲 밖으로 복사꽃 두세 가지 피었고. 대숲 밖에 복사꽃이 복숭아꽃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괴도화 대나무 숲 밖에 복숭아꽃이 삼량지 예, 두세 가지로 피었다. 봄이 왔다는 것을 이제 그 비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시진핑이나 그 트럼프 같은 경우는 나라를 방문하고 그럴 때 이렇게 이번에 트럼프처럼 일본, 한국, 중국 이렇게 거쳐가잖아요. 네. 그 당시 시진핑은 단독으로 한국 1박 2일 방문했었는데 그때 그 기고문의 제목이 뭐냐면은 새잎 주고 집을 사고 천냥 주고 이웃을 산다. 그 기고문에 들어있던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이제 그 당시 분위기가 좋았을 때고 그 시진핑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굉장히 공을 들이던 바로 그런 시기고 그 시진핑이 국가 주석으로 취임한 게 그 전에 2013년 3월달이었기 때문에 한국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했는데 나중에 사드 같은 걸로 완전 배신당하는 뭐 그런 거죠. 그런 거죠. 근데 그 시진핑이 진짜 좋아한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제가 중국 가서 들었던 얘기인데 시진핑이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 운동에 꽂혔었대요. 그래서 그의 딸 문재인 대통령의 전직은 외교관이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의 리커창하고의 한시대화. 진짜 너무 멋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오늘 그 문재인 대통령 역할을 하시고요. 예. 그다음에 제가 리커창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한시 낭송으로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화 덕방 불시춘이요 백화제방 춘만원이라. 어머나. 왜요? 아, 왜요? 그럼 이걸 또 저는 춘강수 성지 중국어로 읽으신다고 이러신 거예요 지금? 뭐 그런 건가요? 봄이 오면 강물이 먼저 따뜻해지고 강물에 있는 오리가 따뜻한 봄을 느낄 수 있다는 예, 말이 있다. 아, 너무 멋있어요. 여기 이제 형용하는 바로 그런 한시가 되겠습니다. 읽어보세요. 제가 해석할게요. 주괴도화 삼양지 대숲 밖으로 복사꽃 두세 가지 피었고 충강순한 앞선지 봄강물의 따뜻함은 오리가 먼저 아네. 루호만지 노아단 쑥은 땅에 가득하고 갈 때는 아직 짧은데 정시하던 욕상시. 지금이 곧 보고가 올라올 때인가 보구나. 그냥 좋다. 술 그냥 한잔 좋고 곁들여야 되는데. 먹을 게 두 개나 들어가잖아요. 네. 오리고기랑 보고. 보고랑. 이 마지막 끄트머리 부분에 욕상시가 갑자기 십상시가 생각이. 아, 그분이요. 선거 때 이제 선거운동 한다고 옷을 입어보면 의사 옷을 입으면 의사가 되고 군인 옷을 입으면 요건 이제 리커창의 이야기고 춘강수 범이 오는 강물 그다음에 난 따뜻해진다 이런 뜻이죠. 앞 오리가 먼저 한다 이런 뜻이고요. 저는 이번에 오리 앞자를 외웠네요. 갑자에다가 세조자 붙어 있는 네, 거고요. 네. 오리 앞. 근데 이제 문 대통령은 고금 현문이라 그래서 원래 제목이 석시현문이라는 책이에요. 그 네, 명나라 때 네. 명나라 때 어떤 유생이 찬집 그러니까 모아가지고 만든 어떤 일종의 그 명언집 같은 거 그런 네. 건데 그거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꺼내신 거거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하신 얘기가 아니고 네. 2014년에 시진핑이 한국에 옵니다. 그 당시에 박근혜 때. 네. 그때 중국에서 먼저 조선중앙동아에 기고를 해요. 그 해가 한중수교 22주년이었고요. 네. 중국인들 엄청나게 몰려들던 바로 그런 시